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오늘은 한국 코치협회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한국코치협회 세종 지부장을 맡고 있는 송기원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 코치협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라고 봅니다. 한국 코치협회 어떤 건가요?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한국코치협회. 코치라는 말을 이제 일반인들이 들으면 뭐 운동 선수들 가리키는 뭐 코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코치라는 거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뭐 꿈도 있고 뭔가를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든 조직이든 이렇게 개인이나 조직이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곳으로 향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함께해서 그분들이 그런 목적을 달성하도록 함께하는 사람을 코치라고 하고요. 네. 그런 코치들의 모임 단체를 코치협회라고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한국 코치협회가 코치들의 모임으로는 가장 큰 단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코치라는 그 어원이 헝가리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죠. 거기에서 이제 네 마리 말이 그 마차를 끄는 것을 유래해가지고 이제 코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1995년도에 국제 코치 연맹이 발족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3년 11월에 12월에 발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치 그러면 뭐 운동하는데 뭐 가르치는 그런 분들만 아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코치 협회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잘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코치 협회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코칭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지금 코칭 그러면은 뭐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뭐 비즈니스 코칭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라이프 코칭을 해준다든가 또 아니면은 뭐 학습 코칭을 한다든가 아니면 커리어 코칭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크게 이렇게 그 대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하시는 것은 학습 코칭 쪽이신가요? 아니면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코칭을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면 이제 그렇게 나눌 수는 있는데, 네,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적으로 코칭이라는 게 이제 대두돼서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네, 한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코치 자격증을 가지고 따로 뭐 학습 코치 자격증 뭐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코치 자격증을 따서 자기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이제 이렇게들 많이들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기업에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 코치,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을 상대로 라이프 코칭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학습을 조금 더 이제 더 학습 코칭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비즈니스 코칭과 라이프 코칭을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학습 코칭 같은 거를 이제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범위를 상당히 넓게 코칭을 하고 계시군요.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칭과 관련해서 사실 그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네. 부분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코칭을 받음으로 해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변화가 있고 또 예를 들어 지금 뭐 비즈니스라든가 뭐 또 학습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다방면으로 하시니까 이걸 하실 때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거고 이런 네.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 거는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코칭을 받기 전과 후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를 조사해본 이제 그런 연구가 있는데, 가장 크게 바뀐 게 자신감이 가장 많이 향상됐다. 아, 네. 그 전과 후에, 코칭 전과 후에. 그리고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칭 전후에서 성과가 상당히 많이 났다. 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업 교육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기존에 그런 것들만 받았을 때 어떤 성과와 그다음에 코칭을 같이 받았을 때 성과를 비교를 해봤더니, 코칭을 함께 했을 때 성과가 기존에 코칭을 하지 않고 다른 교육을 했을 때보다 월등하게 성과가 높게 나왔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대화 관계, 이제 사람과의 대화, 갈등 같은 게 많잖아요. 코칭을 하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고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니까 좀 더 상대방의 관점에서 좀 더 보게 되고 대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향상이 돼서 대인 관계가 많이 좋아졌고 커뮤니케이션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이 좋아졌다. 뭐 기타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 비즈니스 코칭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비즈니스 코칭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보면은 2009년 6월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 포춘지에서 포춘지 뭐 잘 아시죠? 미국의 그 격주관지인데 원래는 뭐 1930년 대공황 시절에 그거를 타임지의 사장이었던 그 헨리 루스라는 사람이 창간을 했어요. 참 그 공황 시절에 이런 잡지가 팔릴까 했는데 뭐 대대적으로 아주 뭐 75만 부 이상이 팔린 아주 유명한 잡지죠. 거기에서 그 구글 회장, 네. 구글 회장을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에릭 슈밋이라는 그 회장님이신데 자기가 일생 동안 가장 그 조언 중에서 자기 인생의 틀을 바꾸는 조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코치를 받아라. 그래서 자기는 아니 내가 지금 사업이 이렇게 번창하고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코치를 받으라는 거냐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코치를 받다 보니까 이게 매출액도 어마어마하게 뛰고 또 이 자기의 종업원들도 활기를 띠게 되고 뭐 그런 그 아주 이점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언뜻 읽은 기억이 나네요. 그 비즈니스 코칭을 네. 하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포춘지에서 500대 기업을 이렇게 서치하는 거를 보면 50% 이상이 코칭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대기업 중에서는 뭐 LG를 비롯해서 뭐 포스코라든가 SKT라든가 KT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다 지금 코칭을 받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인 그 대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외국계 기업 중에서도 뭐 지일을 비롯해서 뭐 시티은행이라든가 또 뭐 파이자라든가 뭐 이런 그 대기업 그 군열에 속하는 그런 그 외국 기업들도 지금 코칭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중소기업까지 내려가는 그런 그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면으로 보면 이 분야가 상당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그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알려야 될 텐데 네. 어떤 방법 같은 거를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일단은 저희 코치 협회 차원에서 이제 공익 코칭이라고 해서 이제 코칭이 이제 사실 좀 비용이 좀 비쌉니다. 네. 1대1 코칭 받을 때.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게 기업 코칭이고 음. 그리고 기업은 이제 성과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성과가 이제 바로 나야 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빨리 도입했고 그래서 기업 비즈니스 코칭을 했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어떤 개인적인 변화 성장인데 일단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제 접근 자체를 많이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코칭은 기본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답을 스스로 찾아서 자기가 이제 답을 찾아서 뭔가를 실행하고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리고 나타나는 성과가 그렇게 빠른 시간에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때 일반인들이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성과가 나타났던 기간적인 측면에서 일단 아는 사람도 쉽게 접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큰 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인삼 코치협회 중심으로 해서 코치 하나만 코치라고 했잖아요. 그 코치를 양성하는 어떤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코칭 펌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그런 코칭 펌 중심으로 코치를 양성하는 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양성된 분들을 이제 인증 자격을 주는 거를 이제 코치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자격을 따신 분들이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개별적으로 활동들을 많이 하시죠. 뭐 학교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급력 같은 경우는 지금 많지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이제 점점 코칭이라는 게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코칭과는 같지는 않지만 코칭의 그런 어떤 성과 같은 것들이 이제 알려지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학습 코칭도 사실은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코칭이 출발된 그런 코칭과 좀 다릅니다. 네. 이름을 코칭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코칭이라는 이름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코칭이라는 단어는 이제 많이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코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 코치협회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세종에 와서 세종 주변에서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또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참여해서 이제 사람들 시민들을 모아서 코칭 교육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할 계획이고 이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게 이제 그 국제 코치 협회에서 이 코칭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정립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홀리스틱,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훌루다가 표시하는 분도 계시더만서도요. 그리고 이제 온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기 내면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리소스풀이라고 해서. 그리고 또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이 창조적이다 이거죠. 그것을 전제 조건이 돼서 이게 코칭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보면은 이제 이게 코치와 고객 사이에 이 요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코칭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 이런 그 협회에 와서 코칭을 받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자기 개발뿐이 아니라 원하고자 하는 목표 성취에도 월등히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그 코치를 얘기할 때 어느 분들은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말씀을 네. 하시더군요. 그러니까는 흥사단이라는 거를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1913년 5월 13일에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그 유학생들을 해서 꾸려졌지 않습니까? 그 당시 보면은 뭐 무실역행이라든가 충의용감이라든가 이 4대 정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코치하고 이 연결이 된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이 무실이라는 거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원래 그 1577년 선조 10년에 그 율곡 이이 선생께서 쓴 그 학문서죠. 거기에 보면은 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참되게 얘기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이 선생이 쓴 학문서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 또 이게 이제 충의라는 것은 이제 사물이라든가 일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이제 진정성 있게 신의와 믿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 그리고 이제 충성이라는 거는 옳은 것을 보고서는 나가고 또 불의를 보아서는 나가서는 안 되는 이런 그 학문서란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게 그 역행이라는 것은 그 처함에 대해서 행동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코치하고 연결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코치협회에서 네. 그런 얘기들을 하실 때 네. 이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코칭 그 말씀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 코칭이라는 것을 할 때는 어떤 것을 할 때 답이 정해진 답이 없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제는 함께하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무한한 신뢰와 믿음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이라는 거는 어떤 삶 자체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코칭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할 때 말씀하신 도선 안창호 선생님을 이제 대비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코치는 뭐 그분들이 인정하든 동의하든 관계없이 저는 항상 그 교육할 때 가장 훌륭한 코치는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 드리냐면 코치는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함께해서 뭔가를 가리키거나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가 시도해보고 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건데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경우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들어만 주거든요. 들어만 주는데 자기 혼자 얘기하면서 스스로 답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도선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것들도 어떤 사람에 관한 것이고 사람이 뭔가를 행위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거는 코칭하고 관계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연결시키려고 할 때 아마 이 모든 어떤 것들이 인간이 좀 더 바람직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은 다 코칭과 관련될 수 있고 그것이 곧 코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줄탁 동기라는 네. 그 수거가 떠오르네요.
실제로 이제 그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려면은 그 안에서 새끼는 그 또 쪼아야 되고 또 어미 닭이 또 밖에서 쪼아줘서 그게 이제 그 하나의 그 병아리가 탄생하듯이 이것도 코칭도 일종의 뭐 그런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하시는 것 중에서 또 뇌 쪽으로 네.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예, 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칭은 사람을 함께하는 거, 사람과 관련된 거거든요. 코칭의 전전 아까 ICF 국제 코칭 연맹의 어떤 코칭 철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코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스킬. 이제 코칭에서 많이 다루는 거는 뭐 경청, 잘 들어주는 거, 좋은 질문하는 거, 그리고 인정 칭찬하고 적절한 피드백 해주는 게 이게 코칭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스킬적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스킬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코칭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신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어, 가능성 있어 이런 건데, 근데 우리가 사람 볼 때 가능성 그게 뭘까 과연 보이나? 네. 이 어떤 걸 뭘 보고 이 사람의 가능성을 믿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 우연히 뇌 관련된 어떤 강의를 듣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뇌를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뇌는 이제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이 뇌 그리고 이제 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는 능력이 엄청나거든요. 실제로 이제 뇌과학에서 발전된 또 밝힌 그런 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지금 아주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랑 연결시켰어요. 아,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게 뇌 안에 있는 그런 거를 끄집어내는 거구나. 근데 코칭은 이렇게 주로 대화를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실제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지표, 이 사람이 얼마나 변했냐는 거를 본인 스스로 내가 이런 게 변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걸 보고 알 수 있지만 어떤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떤 변화를 수정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뇌과학의 어떤 걸 이용한 뇌파를 코칭 전과 후를 찍어보면 사람이 변했다라는 거는 뇌가 변한 거거든요. 네. 뇌가 변했다라는 거는 달라진 뇌파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뇌파 관련된 것들을 같이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뇌 기능을 개선하고 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도 개선될 수 있고 문제가 없는 경우라도 더 나은 쪽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코칭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코칭 전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뇌파 관련된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지금 자격증도 이렇게 그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KAC라든가 KPC라든가 KSC 이렇게 세 종류로 그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네, 코칭. 네. 그래서 그 지금 처음 이렇게 입문하는 분들은 이제 네. KAC 쪽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일단 기초 단계죠. 예. 어소시에이트 네. 코치니까. 그다음에 이제 프로페셔널 코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슈퍼바이저 코치가 있는데 네. 그 각각의 그 역할 같은 거는 좀 네. 나눠져 있습니까? 예. 말씀드렸듯이 지금 KAC가 가장 기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KAC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코칭 관련된 교육 20시간을 받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교육을 받은 걸 가지고 이제 고객이라고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코칭 대화를 해서 코칭을 실제로 하는 것, 그걸 코칭이라고 하는데 그 코칭을 이제 한 50시간 정도 하게 되면 KAC 자격에 도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들으셔서 알겠지만 20시간의 교육에 50시간 코칭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시간에서. 네. 그렇지만 KAC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어떤 코칭적인 마인드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자세. 아까 말씀드렸던 경청이나 질문이나 인정, 칭찬과 같은 코칭 스킬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어떤 코치로서 새로운 어떤 옷을 입은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KPC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윗 단계고 주로 이제 한국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코치들은 이제 KPC 수준이고요.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 KSC인데 KSC는 지금 한국에서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네. 현재 그렇게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활동은 KPC가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코치협회에서 이제 KSC를 더 많이 양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현재 KAC나 KPC 이런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입니다. 민간 등록 자격증인데 이제 협회도 이제 많이 커지고 그다음에 좀 더 코칭을 좀 더 일반인들에 확산시키고 전달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우리 코치들 자신도 그렇고 외부의 시선도 달기 위해서 지금 국가 자격증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 공인 자격증. 네. 제가 이제 한국코치협회 이사로서 그 관련된 지금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공인이 되면 조금 더 이제 위상도 좀 올라갈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될 것이고 활동도 좀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2006년 1월에 그 고용노동부에 그 사단 등록으로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던데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 자격증이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민간 지금 어떤 자격증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면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만 하면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게 등록 민간 아, 자격증이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 이제 우리가 중에 어떤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90% 이상이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현재 그런 상태고요. 일단 국가 공인도 민간 자격증이긴 하지만 그 분야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어떤 그 코칭과 관련된 지금 자격증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 기준이 지금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한 자격증을 공인해 줌으로써 그것이 이제 어떤 관련된 자격증의 어떤 표본이 되고 그것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근데 국가 공인 역시 민간 자격증이긴 하지만 국가 공인을 해줌으로써 국가 자격증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자격증인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니라서 그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2004년 3월부터 그 인증 자격 시험이 시행돼서 네. 나는 이게 국가 자격증이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네. 어쨌든 지금 코치협회 이사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네.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이 한국 코치협회 우리 지부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 코치협회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네. 시청자분들이 나도 와서 배워서 자격증을 받아서 네. 또 이렇게 활동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네. 지금 자격증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네, 같고 또 이것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이제 그 우리가 도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첨단 기술이 계속 발전이 하다 보면 사람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든단 말이죠. 네. 그런데 오히려 이 코치협회 같은 코칭을 할 수 있는 그 지도자분들이 많이 나와주시면 네.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에서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네. 좀 설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주셔서 네.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와서 배우고 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네. 그런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컴퓨터에 인터넷에서 한국 코치협회를 쳐보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단체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나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일단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코칭에 일단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관심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각 지역의 지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세종 같은 세종 지부가 있고 이런 지부에 가까운 곳에 찾아서 방문하셔서 이제 문의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칭 관련돼서 이제 교육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반인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모르지만 코칭 또는 코치라는 거를 인터넷에 쳐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블로그 운영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런 교육을 하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칭 펌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코칭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코칭 기관들이 코칭 교육을 하려면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네. 한국 코치협회는 그렇게 아무 기관에서나 무분별하게 코칭은 말씀하셨듯이 인간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코칭을 이해하고 코칭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어떻게 변화를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올바른 코칭 관련된 교육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에 대한 인증을 한국 코치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하는 코칭 교육을 받는 것이 코칭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코칭을 이해하고 코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로는 어떤 기업이라든가 좀 많이 하고 있는 어떤 자격증보다는 어떤 기업의 성과를 향상하는 어떤 하나의 수단 또는 개인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지금 학습이 좀 부족한데 학습에 좀 더 도움을 받으려고는 학습 코칭으로서 이렇게 받는 것 그리고 내가 삶에서 지금 어떤 변화의 시기에 있는데 누군가랑 함께하면 조금 더 도약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쪽에 필요한 내가 코칭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위주로 지금 코칭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거 하는 사람들이 코치가 많아져야 그런 수요 혜택을 받는 사람들 많아질 텐데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찾아서 코칭이라는 걸 알면 찾아갈 텐데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아시게 되고 음. 관심을 가져서 코치협회도 한번 문의해 보시고 세종에 계시면 세종지부도 문의하시고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지금 인터넷 방송인데 네. 인터넷에 코치 또는 코칭이라는 것만 쳐보면 아 이게 무엇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코칭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어떤 집대성되어 있고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단체가 한국코치협회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런 설명도 좋지만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문의를 한다고 하시면 좀 더 많은 걸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여기 와서 코칭을 받은 분들 중에서 네. 뭐 학생이 됐든 뭐 네. 성인이 됐든 정말 완전히 이렇게 달라진 모습 네. 그런 것들이 신뢰가 있으면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가장 많이 바뀐 거는 이게 코치요. 제가 만약 코치랑 코치고 함께 하시는 고객인데 네. 가장 많이 바뀐 건 사실은 코치들이에요. 아하. 코칭 교육을 이제 사실 우리가 뭔가를 자격증을 딴다거나 뭔가를 배울 때는 이거를 통해서 누구한테 또 누구의 영향을 미치거나 누구를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코칭 교육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걸 통해서 내가 대화를 조금 더 대화 스킬이 향상돼서 우리 부하 직원하고 좀 어떤 관계가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우리 성과를 내는데 우리 부하 직원을 코칭해서 좀 성과를 나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좀 더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와서 코칭 교육을 딱 들었는데 코칭 교육을 받고 나면 자기가 나는 어떤 문제 같은 것들 남의 문제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내 거구나. 아하. 나한테 있는 거 내가 출발이구나. 그래서 네. 아하 하고선 일단 코칭 교육을 받은 코치들이 제일 많이 바뀝니다.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실제 그래서 교육을 받거나 코칭을 받아보시라고 하는 일단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기업에서 우리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큰 기업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성과가 나지 않으면 하진 않습니다. 근데 외국 기업은 차지하고라도 대한민국에서 LG라든가 SK라든가 포스코라든가 이런 것들이 꾸준히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왜 꾸준히 할까? 그걸 통해 성과가 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성과 향상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됐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개인들도 코칭을 한번 받아보면 그냥 대화만 했을 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디 앞에 나가서 배운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 사람이 내가 얘기하는 거 들어만 줬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데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집중력과 몰입도 생긴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제 신뢰를 하니까 네. 믿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상대하다 보면 자기 자신은 자기를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잘 못 믿고 또 자기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만 해결돼도 내 안에 있는 아까 제가 뇌를 한다고 했는데 뇌 안에 있는 그런 무한한 영향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걸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자신감 같은 건데 코칭을 받은 분들이 하는 말들이 그런 거예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네. 뭔가를 사실은 답을 좀 알려주기를 바라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알려주셨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자신감이 생겼고 다른 사람과 관계도 되게 관계가 또 많이 좋아졌다. 특히 부모 같은 경우는 자녀하고의 문제가 이제 많이 있는데 자녀한테 먼저 자녀를 이해하게 되고 또 더 많이 웃는 걸 또 저는 많이 얘기하는데 많이 웃어주고 하니까 내가 한 거 없는데 그냥 바뀌었더라. 근데 얘가 바뀐 경우는 사실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얘가 바뀌었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그 비치 브록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코칭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좀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율곡 이희 선생이 쓰셨던 경몽요결이라는 책인데요. 물론 뭐 오랜 고서라서 보시기가 좀 까다롭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나누셨는데 혹시 그 하시고자 하는 말씀 중에서 못한 부분이라든가 마무리 발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칭이라는 거는 사실은 코칭을 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코칭을 할 때는 이제 코칭적인 걸 하는데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그게 이제 안 된다. 코칭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코칭 교육을 받을 때는 됐는데 이 코칭을 할 때는 이제 어떤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잘 되고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 코칭을 왜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일상 삶의 어떤 변화를 일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코칭 교육 물론 중요하고 이런 걸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하게 되지만 일상 생활에서 어떤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인드, 인간을 바라보는 마인드, 상대방과 내가 다르지 않고 상대방이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저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 이런 것들을 일상 삶 속에서 하고 그다음 관계에서 어떤 경청 질문 이걸 잘해야만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볼 때 한 번 더 웃어주고 한 번 더 웃어주고 뭔가 얘기할 때 한 번 더 끄덕여주고 삶 속에서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라는 것이 생활화된다 그러면 코칭이 좀 더 꼭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좀 더 삶 속에 녹아 들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코칭 교육을 받게 되면 훨씬 더 파워풀한 어떤 그 도구를 장착해서 어떤 변화와 성장하는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그 한국 코치 협회의 그 지부장님과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아마 요즘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또 뭐 자살률이 뭐 우리나라가 또 뭐 OECD 국가에서 또 1위 국가고 또 그 중에서 보면은 뭐 부모도 어버이날이 뭐 곧 지났습니다만은 부모 살해하는 뭐 정신적인 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면들을 우리 그 코칭을 받아봄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또 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